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8일인데요. 목요일이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양원 어르신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오늘 출강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25차 시에 걸쳐서 50시간 동안 7분의 어르신들을 직접 이제 상담도 하고 수업도 진행하면서 좋은 자료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낸 바가 있는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한 사정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1대1 개인 상담과 더불어서 1인 1책을 발간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4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5시간씩 20회에 걸쳐서 그분들과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아진 자료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그것들이 1인 1책으로 나올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어르신은 84세, 작년에 84세였으니까 올해 85세죠. 네, 그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마치 우리 친정어머니를 뵙는 것 같은 그런 분으로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또 무척 생각의 깊이나 또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뵙고 또 오늘 좋은 자료들 잘 모아서 책을 내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하겠습니다. 10월의 첫 출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자서전을 쓰고 싶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낸다면 마음을 비우고 또 내 삶을 재정리하면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남은 삶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자서전 쓰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생활 그리고 나의 지나온 삶이 너무 노출이 심해져서 오히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 그런 것들이 염려되신다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빼달라고 하면은 자서전 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작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조금만 용기 내셔서 나의 살아온 삶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는 일에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파이팅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그 상담이 끝나게 되면은 오후에는 식사 후에 예산에서 열리는 온라인 콘텐츠 사업, 그러니까 예술 지원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의 제안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기에 대해서 12차 시에 걸친 영상물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서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또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떤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해결의 실마리 키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할게요.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자, 신호등 대기 중인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지난번에는 25차 시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그분들과 함께 놀이 중심 그리고 그분들 1대1 맞춤식의 자서전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날 분은 사과를 무척 좋아하세요. 사과가 먹고 싶을 때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병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오늘 사과 그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추석 때 들어온 선물이 있어서 커다란 사과 2개를 제가 챙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분과 함께 오늘 스케치도 하고 또 색깔도 칠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 익은 사과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림도 그림이지만 또 놀이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또는 이제 장난감 가게 가서 이제 어르신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놀이기구, 예를 들면 집짓기라든지 펭귄 얼음 깨기, 오늘 가져가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소꿉놀이 하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놀고 싶었지만 그럴 상황이 많이 못 됐잖아요, 그분들 세대에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다양한 그런 놀잇감, 아이클레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뭔가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 놀이 형태의 활동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말씀만 계속 하시다 보면 그분들의 기력도 또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책에 대한 어떤 놀이 활동과 연계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책을 낼 때 그냥 입체적인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외 또 그분들과 놀이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책을 낼 때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책을 낼 때 하나의 배경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그림으로 책을 펴낸다면 훨씬 이제 독자들도 읽는 즐거움이 더해질 테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더 재미있고 아 이렇게 자서전 쓰기를 진행하면 되겠구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이제 그분 새해 첫 주에 만났으니까 거의 10개월만 이제 1월에 만나고 10월에 지금 처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안부도 묻고 요즘의 근황 요즘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요즘 힘든 건 뭔지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오늘은 좀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를 끌어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생에 걸친 이야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반적인 것들 이제 현 상황에서 워낙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힘든 건 뭔지 마음의 괴로움은 있는지 몸의 불편함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점검도 좀 하면서 우리 어르신이 좋아하는 사과도 그리고 쉬는 시간도 가지려고 그래요. 그 쉬는 시간이 그냥이 아니라 펭귄 얼음 깨기라고 하는 그런 놀이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이 그 손끝으로 그 얼음을 끼우는 작업이라든지 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망치로 얼음을 깨뜨리는 그런 작업들까지 이제 그분의 이제 어떤 지각 능력이라든지 또는 신체 활동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그 어르신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5번을 만날 건데 5번이면 몇 시간인지 아세요? 2시간씩 5번이니까 10시간이죠. 그래서 그 10시간 동안 지난 연도에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도 나누면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접근. 그게 뭐냐면 활동 중심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그분의 작품들이 책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녹아 나올 수 있도록 그분만의 책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늘 마음에 남는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친정 어머니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 꿈은 우리 어머니의 자서전을 써드리는 거거든요. 올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투병 중에 계실 때 제가 자서전을 꼭 써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했더니 됐다 귀찮다 그건 뭐하러 필요하나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 안 한다 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딸이 바쁘고 힘든데 딸 고생시킬까봐 아버지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런 걸 남기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건데 어머니가 지난 여름에 엄마의 일기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머니의 글씨가 완전 예술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한 편 한 편의 글이 그야말로 시인 거죠. 그 어떤 그 꾸밈도 없는 시. 근데 그 어머니의 문체가 그 어떤 시인도 흉내낼 수 없는 한 편 한 편의 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필과 함께 또 그걸 알아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하고 그래서 책을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분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걸 우리 6남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서 글로도 부탁을 하고 글로 줄 수 있는 사람은 글로 또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모아서 내년 2월 19일 아버지 기일 때 1주년 기념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못다한 이야기들 또 아버지와의 그런 좋았던 추억들 마음 아팠던 기억들 그런 것 고스란히 다 모으고 또 어머니의 그 일기장에 실린 글들도 다 모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책 그리고
어머니와 우리 6남매가 엮은 책, 그렇게 해서 제 출판사 별이 되는 집에서 펴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매화꽃이 필 무렵, 우리 아버지 기일이 돌아올 그 무렵 다 마무리를 해서 책으로 펴낸 다음에 아버지 기일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출판 기념회를 아버지 기일날 해볼 당찬 꿈을, 야무진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서전 쓰기 하면 특별하게 이런 뭐 전문가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분들이 잘하겠죠. 저도 어찌 보면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자서전 쓰기에 대한 뭐 관심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만큼 여력이 될까? 또는 해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해미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그 문예 창작반 그 강의를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그 좋은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수키 작가의 그 자서전 쓰기에 대한 그런 100가지 질문이 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글감이 너무 좋아서 우리 문예 창작반 수강생들이 글쓰기에 필요한 글감을 찾기 위해서 그 교재를 선택해서 한 학기 공부를 했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이, 사서 선생님이 자서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문예 창작을 지도하는 강사로서, 또 그게 전공이고 또 시를 쓰는 작가로서 못할 것은 없죠. 근데 자서전 쓰기라고 하니까 선뜻 망설여졌지만, 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모르면 배워서 하면 되지. 그런 용기를 갖고, 네, 하겠습니다. 해보죠. 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완전 대성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무척 행복해 하시고 또 보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분들이 원래는 이제 도서관에 와서 자서전 쓰기를 직접 해본다든지 방법을 배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또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을 책으로 한번 엮어내고 싶다, 그런 용기가 1%만 있다고 해도 저는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씨앗이라고 보거든요. 씨앗은 크지 않잖아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씨앗은 여물대로 여물고 더 단단해져서 정말 내가 뭔가를 생명력을 싹 틔우고 싶은 그런 충분한 내공이 갖춰졌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 쓰고 싶다, 써야겠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의 아주 야무진 튼실한 씨앗인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걸음을 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양분도 쏟아주고 빛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숙련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 자서전에 대해서 좀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노출이 될까봐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쓰지 못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소설책 10권은 될 거요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한 권도 못 남기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시작해봅시다. 시작해봐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을 노출시킴으로 해서 또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염려되고
공원까지는 한 45분 정도가 걸립니다. 거기 가는 길이 저에게는 힐링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정리가 되어질 때 그분들도 저를 통해서 뭔가를 비춰낼 수 있는, 또 제가 그런 거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런 마음을 털어놓고 싶으실 테고요. 제가 불편하고 제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것들을 쏟아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거울이 되어 드리려고요. 자신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은 맑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왜 그거 있잖아요. 깊은 산속에 가면 계곡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게 바람이 일렁이고 또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 어떤 풍경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요한 그 풍경, 고요한 그 수면에 구름도 쉬어가고 새들도 날갯짓을 하고 나뭇잎도 동동동동 떠가고 또 나무의 그림자도 얼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잘 다듬어서 또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낼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일에 또 제 온 실력과 내공을 더할 계획입니다. 해가 점점점 솟아오르는데요. 저 햇살처럼 가을에 곡식을 여물게 하고 또 따갑지만 저 햇살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의 그늘집은 부분들을 말려주고 또 더 여물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은 더 단단하게 알곡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햇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햇살 같은 서늘하게 말려줄 수 있는 바람 같은 가을 공기와도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첫눈. 시 나태주, 낭송 김난주. 요즘 며칠 너 보지 못해. 목이 말랐다. 어젯밤에도 깜깜한 밤. 보고 싶은 마음에 더욱 깜깜한 마음이었다. 몇 날 며칠 보고 싶어 목이 말랐던 마음. 깜깜한 마음이 눈이 되어 내렸다. 내 하얀 마음이 나를 감싸 안았다.